뉴스뮤직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기 인천 지역 소식을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황 부장의 경인뉴스 속으로 오늘도 경인일보 황성규 사회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거르고 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아유, 예,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무방비 상태로 폭력에 노출된 그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좀 요즘 보니까 환경미화원분들 이런 좀 일들이 간혹가다게 들려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도 환경미화원 한 분이 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얘기 지금 하시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14일 오전 6시 17분경이었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기 좀 직전 시간대였죠. 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수원시청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 40대 환경미화원이 이 청소 작업을 하다가 당시 길을 지나가던 한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폭행을 가한 자는 30대 남성이었는데 결국 이 남성이 휘두른 주먹에 여러 차례 맞아서 이제 결국 환경미화원의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뭐 시비가 붙은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코뼈가 이렇게 부러질 정도로 때린 걸까요? 역시나 그 술이 문제였습니다. 아. 이 가해자는 술에 좀 잔뜩 취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환경미화원에게 시비를 좀 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무차별적인 구타로 또 이어진 거고요. 아니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술에 취해서 사람을 때렸다? 그러니까 술에 취했든 뭐했든 간에 사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당연히 안 되죠. 예, 이 폭력은 뭐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하물며 이 환경미화원은 당시에 그 수원시청 그 건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 버스 정류장에는 당시 이제 출근길 시민들이 좀 몇몇 있었는데 이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이 시청 건물로 도망간 거는 보통 이 시청 청사 안에는 청원 경찰이 있으니까 좀 말려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른 시간대라 이제 시청 문이 잠겨 있었고 이 술에 취한 가해자는 집요하게 또 거기까지 따라와서 계속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이 당시에 시청 본관 그 정문 앞을 찍고 있던 CCTV에는 이 주취자가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이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고 이제 도착할 때까지 이 환경미화원은 그 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계속 막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국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코뼈 골절 외에도 이제 머리, 턱,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침을 뱉고 좀 난동을 부려가지고 결국 폭행 혐의에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아니 가만 보면 그 있죠 심신미약 이거 하고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 이 두 가지 참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뭐 유행어 같이 참 많이 쓰는데요. 툭하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 뭐 술 마시고 실수한 거니까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꼭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답변 예 그런 거고요. 좀 게다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분이 환경미화원이 맞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폭행으로 대응한다? 폭력을 폭력으로 맞선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긴 하지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고만 있었다고 하니까 마치 내 자식이 나가서 친구하고 싸웠는데 맞고만 왔다 하면 엄청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맞고만 있었다라는 그 맞고만 이거에 되게 제가 다 속상하고 억울하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실제로 이 환경미화원은 굉장히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라고 해요. 네. 다시 말해서 뭐 반격,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맞서 싸울 물리적인 힘은 충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그냥 무시하고 참은 겁니다. 이 처음에 시비가 걸려왔을 때도 이제 엮이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이 막무가내로 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좀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리는 일이 좀 다반사입니다. 이들은 뭐 이른 새벽에 근무하는 것보다 또 이 냄새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주취자들을 상대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를 합니다. 근데 실제 이들이 직무교육을 처음에 받을 때 최대한 시민과의 마찰을 피하고 먼저 신체 접촉이 있어도 환경미화원은 절대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무슨 동떨어진 곳에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살아가는 곳에서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직무교육을 처음에 받는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오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대응하지 말고 피하라는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직무교육 받은 대로 피했는데도 이번 사건에서처럼 끝까지 쫓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네. 이게 생각해 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이 일하는 근무 시간대가 뭐 늦은 밤 아니면 아주 이른 새벽 이런 네.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술에 취해도 이제 만취 상태인 분들인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럴 때면은 아무래도 더 괜히 시비 걸고 괜히 한 번씩 와가지고 툭툭 건들거나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도 좀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미화원들을 향한 좀 뭐 사소한 시비는 차치하더라도 이 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올해 수원에서만 이 환경미화원이 폭행을 당한 일이 3차례나 있었습니다. 네. 지난 8월에는 이 장안구 영화동의 한 공원에서 이 쓰레기를 치우던 60대 환경미화원이 마찬가지로 이 주취자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고요. 앞서 3월에도 이 팔달구 지동의 한 거리에서 이제 50대 환경미화원이 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좀 미흡하게 한 시민을 대상으로 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다가 결국 또 폭행을 당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참 이러다가 이분들이 좀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멀리에서 조금이라도 조금 비틀거리면서 오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은 네. 피하고 싶고 저 사람 혹시 나한테 뭔가 해코지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피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자꾸만 반복된다라는 거는 이런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서울에서는 이 새벽에 근무하던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이 이 당시 노숙인이 휘두른 흉기에 또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이 환경미화원을 향한 이런 범죄는 이제 더는 그냥 두고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망 사건 이후로 이제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여성 환경미화원에게 이제 경보음 또 뭐 자동 신고 기능 이런 게 탑재된 안심배를 지급하기도 네. 했는데 이마저도 극히 일부고요. 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지역 내 2인 1조 근무 뭐 이런 대안도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또 인력이 추가되는 일이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에도 부딪혀서 이 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언제 어느 때 폭력이 엄습할지 모르는 이 거리를 향해서 이 환경미화원들은 오늘도 무방비로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참 환경미화원분들이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공공의 일을 하는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세금 내는 걸 세금 낸 돈으로 월급 받는 건데 그렇지만 이분들도 세금 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참 고마운 많은 사람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특히 이런 위협이 가해져서는 안 되고요. 안전을 좀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이제 한 가지 개인적인 그 감사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참 한 8년 정도 새벽 출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 4시 반, 뭐 3시 반 이럴 네. 때. 근데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하고 네. 4시 반에 첫 차 타고 출근하고 그러면 그랬을 때 항상 마주치던 환경미화원분이 있었는데 네.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자주 매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인사를 하면서 이게 그분이 인사를 해주니까 제가 회사 들어가는 그 뒤까지가 괜히 안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 저분이 나를 보고 있을 것 같다. 이제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분이 저기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하니까 이게 약간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의 친밀감을 형성을 하면서 좀 감사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네,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자, 우리 7280번님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기자님 이게 뭔 소식인가요? 하면서
이전에도 한번 들었던 적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또 들으니까 확 올라옵니다 하시면서 네, 문자로 조금 더 격한 얘기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맞아요. 많이 이렇게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생각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K일의 이러지마 제발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요. 7975번님께서 정당방위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하고 문자 주셨어요. 그러게요. 이게 또 정당방위인 걸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다가 이게 좀 상황이 바뀌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좀 말씀하신 대로 7975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정당방위의 범위가 또 우리가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더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데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서 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네, 좀 대응 방안도 명확히 해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자나깨나 불조심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좀 나이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요즘 애기들도 이런 거 할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자나깨나 불조심, 뭐 안전호소나 불조심 막 이런 거 해서 담배 담배꽁초 이렇게 X 막 이렇게 표시해놓고 포스터 그리기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지금 시즌 특히나 더 불 조심해야 되는 계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또 날씨가 좀 이제 쌀쌀해지고 건조해지다 보니까 이게 지역 곳곳에서 불이 참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이 아찔했던 대형 화재가 이 경기도 곳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푸른 가을 하늘을 검은 연기로 뒤덮었던 하루가 어제였습니다. 네. 먼저 어제 아침에 이 수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오전 9시 34분경에 그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전자 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아침 시간이라 공장 내부에 직원들도 많았는데 네. 한 70여 명 정도가 그래도 다행히 모두 대피에 성공을 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재 현장 인근 주민들 그리고 이제 당시 대피한 직원들은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3시간여 만에 큰 불은 잡혔는데 한동안 검은 연기가 일대에 가득해서 이 수원시는 안전 문자도 발송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였죠. 이 불난 곳이랑 거리가 꽤 되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탄내가 네. 날 정도로 그랬다. 불이 꽤 큰 것 같았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불 화재의 그 규모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는 그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처음 화재 소식을 접했을 때 좀 걱정이 컸는데 그래도 인명 피해가 없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리셀 이후에는 부천의 한 호텔 건물 또 화재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사고가 또 지난 17일 새벽에 안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5, 6층에 모텔이 있는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 1층에서 새벽 시간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아무래도 투숙객들이 좀 잠이 들어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망자 없이 그래도 큰 인명 피해 없이 52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이나 뭐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이거 모두 다 굉장히 큰 사고였잖아요. 사망자도 여럿 나왔었고요. 근데 이와 비슷한 규모의 화재가 각각 발생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도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참 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의 큰 화재가 발생하면 다시는 이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이 상황에 맞는 훈련도 하고 또 이제 대비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화재 현장에서 좀 발휘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픈 경험을 통해서 얻은 학습 효과가 좀 있었던 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참 다시 생각해도 다행이다 싶은데요. 이런 큰 불이 아니더라도 요즘 날씨도 참 건조해지고 하다 쌀쌀하고 하니까 이제 전열기구, 난방기구 이런 것들도 조금씩 사용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여기저기 참 불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소방차들 지나가는 소리도 여러 번 듣게 되고요. 네. 요즘 화재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참 많습니다. 어제 그 새벽 4시경에는 그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또 불이 났어요. 역시나 이 새벽 시간대고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다 보니까 다수의 인명 피해가 또 우려가 됐는데 다행히도 또 주민 121명이 스스로 다 대피를 했고요. 뭐 이 중에 17명 정도는 연기를 마셔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같은 날 양주시 은현면의 한 신발 제조 공장에서도 또 새벽에 불이 나서
이 공장 건물 2개 동, 또 컨테이너 4대, 뭐 가설 건축물 1개 동이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7명도 모두 대피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여긴 재산 피해가 조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최근에 화재 소식이 참 많이 들려오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런 점은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네. 우리가 뭐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인데요. 뭐 불은 끄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네. 잘 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제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겨울철이 다가오면 화재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잔악계나 불조심, 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네. 이런 좀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소방관 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이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딱 우리 6771번님께서 우리나라 환경미화원, 119 구급대원, 소방대원 이분들 남몰래 애쓰시는 이분들은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국가에서 먼저 우대해줘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희의 마음을 딱 대변해 주셨어요. 그러네요, 우리 청취자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6771번님. 네, 저도 또 이 환경미화원 또 소방관 여러분들 119 구급대원분들 이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하고요. 또 네,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또 퇴근하실 때 저녁이고 이런 거 잘 점검하면서 네, 화재 이런 거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인일보 황성규 기자와 함께한 황구장의 경인뉴스 속으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